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송명원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2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했던 글로벌 ODA 포럼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에서 제가 이제 토론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게 행동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그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갖다가 특히 이제 그 컨플릭트라는 그런 주제 세션 1에서 제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그 학문적인 관심 분야는 제가 이제 그 게임 이론으로 9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버나 샴페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로 이제 인터내셔널 데벨롭먼트 코퍼레이션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이후로 제가 이제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행동 경제학을 국제개발 협력에 적용할 것인가를 갖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 원래 그 전문 분야인 게임 이론과 이 그 행동 경제학을 갖다 결합한 behavioral 게임 티어리라는 걸 갖다가 또 공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동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사실 사이콜로지, 이코노믹스, 엑스페리먼트 세 개 분야가 이제 교집합이 바로 이제 행동 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그 ODA 포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컨플릭트였는데, 이게 푸드 시큐리티하고 에이드에서 어떤 그런 함의를 갖다가 행동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이런 under risk,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동하느냐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떠한 그런 그 생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분쟁, 컨플릭트 때문에 이제 푸드 시큐리티가 어떻게 영향을 갖다 받는지, 식량 안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푸드 시큐리티라는 것, 식량 안보라는 것이 어떤 디멘션을 가지고 있느냐, 3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availability, 가용성, access, 접근성, 그 다음에 효용성, utilization이 있고요. 이게 기본이고, 이거를 갖다 이제 얼마나 스테이블한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얼마나 certain한가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네 가지 요소들이 지금 디멘션들이 나와 있고요. 오늘의 그런 주제는 뭐냐면, 이런 그 오늘 토론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갖다가 제가 이제 토론을 갖다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어떤 방향에서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동 경제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보면 이런 그 푸드 시큐리티, 그다음에 컨플릭트 때문에 생기는 그런 푸드 시큐리티 하에서 그 리스크 하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확장해 보면 이런 웰페어들, 효용들이 또는 복지들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이런 식품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그런 그 복지가 좌우가 되는데, 이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도 한번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한번 행동 경제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두 가지 그런 스테이크홀더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그 부유한 그런 식품의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인 프레임, 이 이득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그런 최종 소비자들의 그런 로스 프레임, 그죠? 그러니까 손실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프레임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푸드 시큐리티를 갖다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게 뒤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위험에 대해 위험을 갖다 그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률, 이 3분의 1 이상과 이하 이 점에서
이 사람들의 지금 게인 프레임하고 로스 프레임에 따라서 이 태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컨플릭트,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푸드 시큐리티,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그 이윤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식품의 공급자들,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그런 기회를 갖다가 이제 착취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빈곤한 그런 식품 소비자들은 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고통을 갖다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non-for-profit, 그러니까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제 푸드 프로바이더, 그런 국제별 협력에 종사하는 식품 공급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를 갖다가 토론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손실 회피죠. 로스 어버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식품이라는 것이 이 공공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플릭이 일어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푸드 로스, 그러니까 식품을 갖다가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위협을 갖다가 두 배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행동 경제학에서 이 로스 오버션이라는 것이 이런 푸드 인시큐리티, 그러니까 그런 식품의 그런 안보를 갖다가 식량 안보를 갖다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이득보다 두 배 이상을 갖다가 2.2배를 갖다가 더 회피하고 싶어진다. 푸드 로스를 갖다가 더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푸드라는 것이 뭐냐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푸드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량 가격의 그런 안정성이 이게 사실은 공공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그런 시장 경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품도 똑같이 그냥 식량도 똑같이 그냥 시장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시장재는 특히 식품 가격의 그런 안정성은 이거는 공공재라는 거죠. 공공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식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정치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빈곤한 사람들일수록 그죠? 이러한 식량 비안보, 인시큐리티에 의해서 더 영향을 갖다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특히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이런 푸드 인시큐리티, 그죠? 이러면 식량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행동 경제학자, 사실은 심리학자시죠. 이분이 이제 이런 빈곤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특히 이제 빈곤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갖다 주는지를 갖다가 기술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스펙트 티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망 이론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준점 이하의 삶을 갖다 살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빈곤한 사람들은 이 로스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빈곤한 사람들이 좀 버는 그런 작은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인식이 되냐면 이게 개인이 아니라 돈을 벌었는데 이제 개인 소득 이득이 아니라 줄어든 손실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손실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on the steep limb of the value fun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value function이라는 게 뭔지 다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value func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는 게인이나 로스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심리적인 그런 가치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이 value function이 이렇게 S자처럼 생겼다는 거죠.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이 기준점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갖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그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덜 민감하게 된다. 이거는 역시 그런 손실을 갖다 느낄 때도 역시 이렇게 민감도가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로스 어버션 때문에, 즉 손실 회피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칭인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 이거의 이득의 2.2배 만큼 사람들이 손실을 갖다 더 회피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좀 나와 있지만 이걸 갖다 이런 펑션을 갖다가 이제 그 밸류 펑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갖다 실험을 통해서 카나먼 교수가 이 전망 이론이라는 데서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망 이론이 굉장히 유명하고, 전망 이론을 나타내는 그런 깃발을 만들려면 이런 S커브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그 카너먼 교수가 S커브로서 이 전망 이론을 갖다가 전망 이론의 핵심을 갖다가 나타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이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기준점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민감도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로스 어버션 손실 회피가 2.2배다. 그죠? 그래서 그 손실을 2.2배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얻는 개인보다 로스를 갖다가 2.2배 더 싫어한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그 전망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food insecurity, 그런 식량의 부족함에 안보를 갖다 확보하지 못함,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적당하게 번역을 갖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지만, food insecurity 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빈곤한 사람들은 이 그 로스 프레임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그 푸드 인세큐리티가 발생을 하면 로스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런 푸드 인세큐리티를 갖다가 2배 이상 더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푸드 프로바이더스, 그러니까 식량을 갖다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개인 프레임에 뭐예요? 개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그 푸드 프라이스, 식량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용해서 착취해서 익스플로이트해서 어떻게 개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득을 취할 것인가 하는 개인 프레임을 갖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로스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푸드 프로바이더들, 부유한 푸드 프로바이더들이 개인 프레임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행동을 갖다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런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그 행동들을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S커브, 그죠? 그러니까 전망 이론에서 이제 그런 이 밸류 펑션에 대해서 봤는데, 그 밸류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그 커너먼 교수가 연구한 게 뭐냐면, 지금 X축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런 그 위협의 확률, 그죠? 예를 들어서 푸드 인시큐리티의 확률을 갖다가 좀 나타낼 수가 있고, Y축엔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 가중치를 갖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뒤집어져 있는데, 이런 커브를 갖다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확률인데 여기 지금 거의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 푸드 인세큐리티가 일어날 확률이 낮을 때는, 그죠? 30%, 33.3%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리스크 시킹, 그죠? 그런 성향을 갖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다가 3분의 1 이상이 되면 확률이, 그러면 risk averse, 그런 위험을 갖다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다 보입니다. 그래서 45도선이 뭐냐면 합리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 선인데, 지금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확률이 50이면 50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낮은 부분에서는 확률이 더 높은, 가중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3분의 1 이상이 될 때는 가중치가 더 낮게, 예를 들어서 80%인데 80%의 가중치를 두지 않고 60%의 가중치밖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인 프레임입니다. 개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선 위에서 의사결정 가중치를 갖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분의 1보다 적을 때는 리스크를 갖다 더 추구하게 되고,
3분의 1보다 클 때는 리스크를 갖다 또 오히려 적게 평가하는,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갖다 낮게 주는 개인 프레임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손실 프레임은 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3분의 1 위험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위험을 갖다 더 회피합니다. 합리적인 것보다 더 위험을 갖다 더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이 3분의 1보다 커질 때는 이상하게 어떻게 되냐면 더 그 리스크를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인다는 거죠. 그죠? 바로 요 점들이 이제 합리적인 선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실제로 이제 그 가중치를 두는 것이 동일해지는 점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게 이제 리스크 뉴트럴, 위험 중립적인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이는 게 3분의 1 선이고, 요 선을 갖다 통해서 개인 프레임이나 아니면 로스 프레임에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로스 프레임일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 확률이 낮을 때 오히려 위험을 갖다 회피하려고 하고, 확률이 높을 때는 오히려 그런 위험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2배가 더 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밸류 펑션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실을 갖다 2배 이상 싫어하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2.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중치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다르게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관측된 거는 다르고 더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카너만 교수가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 fourfold pattern of Kahnema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프레임이냐 로스 프레임이냐에 달라지고, 그 다음에 low probability, 그죠? 이건 뭐냐면 3분의 1보다 작은 거, 여기는 3분의 1보다 큰 거,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0%였다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0.1%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0.1%가 아니죠. 뭐 한 1%라도 올라가면 이게 이제 전혀 없던 것보다는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possibility effect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99%에서 100%로 가는 거는 또 다른 효과를 갖다 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99%였다가 이거는 뭐 거의 되는 거지만 이게 100%하고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100%일 때는 또 이게 확률이 또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certainty effect라고 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지금 개인일 때 low, 그다음에 개인일 때 high, 그다음에 loss일 때 low, 그다음에 loss일 때 high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서는 risk seeking, 여기서는 risk averse, 여기서는 risk averse, 여기서는 risk seeking,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상반된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를 갖다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거를 갖다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거 원래 원본에 있던 거하고 이 그림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 갖다 다시 어레인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언제만 합리적으로 행동하냐면 이게 그 위험의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일 때만 일치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나머지 때는 많이 더 추구하거나 덜 추구하거나 더 추구하는 리스크를, 그런 행태를 갖다가 비합리적인 행태를 갖다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 카너만 교수가 얘기하는 fourfold pattern of Kahnema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그 카너만 교수의 그 네 갈래 그런 유형 fourfold 패턴을 갖다가 보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네 갈래 유형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food insecurity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갖다가 편향된 행동을 갖다 보이는지를 갖다가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은 지금 이제 개인 프레임과 로스 프레임을 갖다 가질 거고, 이 개인 프레임은 부유한 그런 식량의 공급자들, 그 다음에 그 로스 프레임은, 개인 프레임은 이런 부유한 공급자들, 식량 공급자들, 그 다음에 로스 프레임은 빈곤한 그런 소비자들이 갖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확률이 낮으냐, 그 다음에 높으냐에 따라서 예측되는 행동들이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그 이득 프레임을 가진 틀을 가진
그런 부유한 공급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확률이 낮으니까 그죠? 그런 그 이득을 갖다 얻을 확률이 낮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높은 식량 가격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확률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럴 때는 내가 지금 확률이 낮지만은, 좀 크게 먹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리스크 시킹,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인다고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그 결말을 갖다가, 그런 그 가능성을 갖다가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그 욕심 때문에 이득을 갖다가 많이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 식량 공급을 갖다 늘리는 거예요. 사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생산을 갖다가 쓸데없이 늘리려고 도박을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법과 그런 규정을 갖다 어기면서 생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슬래시 앤 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큰 회사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거기다 이제 농지를 갖다 개간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갭이나 헬스 같은 그런 그 식량 생산, 그러니까 식품을 갖다 생산하는 좋은 방법들을 갖다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자꾸만 찾는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그 행태를 갖다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확률이 3분의 1보다 클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개인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뭐 확실하게 그런 그 식량 가격, 높은 식량 가격이나 그 다음에 그런 식량의 인시큐리티 때문에 하이 인스테빌리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득을 얻을 것이 확실한 그런 경우이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못 얻었다 그런 실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행태를 갖다 보이냐면 리스크 어버스,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갖다 회피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죠? 이런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를 갖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데, 그죠? 식량 지금 그 컨플릭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식량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식량 생산을 갖다 공급을 갖다 줄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생산을 갖다 늘리려는 그런 늘리려는 행위를 갖다가 갬블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그 화학물이나 아니면 그런 비료를 갖다 과도하게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이익을 갖다 취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뿌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공급이 딸리는데 오히려 판매를 갖다가 하지 않고 더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하던 대로만 식량을 갖다 늘리지 않고 식량 공급을 늘리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태도를 갖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빈곤한 소비자의 경우인데 소비자의 경우에는 지금 로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 빈곤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확률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사실은 이런 높은 식량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시큐리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런 피해를 갖다 볼 확률이 낮은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커다란 그런 손실이 두려워서 리스크 어버스, 손실을 갖다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역시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갖다 받아들이는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뭐냐면 너무 식량을 갖다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그죠?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이고 그 다음에 식량이 확률이 높지 않은데 비싼 가격에 그런 식량을 갖다 구입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빈곤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런 식량의 푸드 인세큐리티의 확률이 높은 그런 경우에 거의 확실하게 이런 높은 식량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인세큐리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한번 피해 볼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리스크 시킹하는
그런 위험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reject favorable settlement,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그런 방안을 갖다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irrational하죠. 합리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필요한데 뭐냐 하면 그런 식량을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식량의 저장을 갖다 줄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리스크 시킹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식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도 더 소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다 먹는 거죠. 그죠?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패닉 바잉이라고, 사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가용한 그런 식량들을 갖다 오히려 지금 조금씩 먹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버 컨섬션, 과도하게 소비를 해버리는, 그죠? 그 다음에 식량을 갖다가 저장하지 않는 그러한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를 갖다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그런 식량 공급자나 아니면 빈곤한 그런 소비자들이 이런 그런 식량의 그런 시큐리티가 보장되지 않을 때,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전부 다 비이성적인 그런 결정, 행동을 갖다가, 의사결정 또는 행동을 갖다가 하게 된다. 이것들이 이제 기대되는 비이성적인 그런 편향된 그런 행동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이게 컨플릭트 때문에, 분쟁 때문에 이제 그런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이런 빈곤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그런 빈곤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공급자들도 어떻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정리를 하자면, 빈곤한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이제 행동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 경제학의 그런 시사점이 있는데, 이런 그 상황,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개발 전문가들이 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그런 비상 상황에서 그런 식량을 갖다가 공급하는, 조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표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데 리스크를 그런 위험을 갖다가 추구하고, 여기서는 반대로 위험을 갖다 회피하고, 여기서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재기를 갖다 해놓고 쌓아놓는, 사재기가 아니라 쌓아놓는, 자정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리스크 오버스한 그런 위험을 갖다 회피하는 행동, 여기서는 사재기와 같은 그런 리스크 시킹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이는, 전부 다 이제 비합리적인 편향된 행동들인데, 이런 행동을 갖다 할 것이라는 것을 스테이크홀더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이런 개발 전문가들은 이런 푸드 시큐리티, 인시큐리티 하에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토론을 갖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